실리콘2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2.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회전율은 1.4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PBR은 현재 주가가 18.53배에 해당하겠습니다. 급격히 지금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레버리지율이 42.1%로 상승했습니다.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선인데 좀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유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K뷰티트자 주가 500% 넘게 오른 이 회사 하반기 유통과 화두는 역직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뷰티 인기의 실리콘2 올 들어 주가 510% 상승, 유통업계 역직구 화두로 올리브 영도 참전, 글로벌 이커머스도 한국 제품 역직구에 눈독, 전문가 내수 정책 극복 위해 역직구 시장 키워야 이런 게 이제 핵심 소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2의 대표인 김성훈 대표는 2001년에 창업했는데 당초 메모리 반도체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했지만은 2006년에 한국 화장품 유통으로 길을 틀었다. 들쑥날쑥한 반도체 업황에 회사 명운을 맡기는 것보다 한류 유행 등으로 전도 유명한 뷰티 사업에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판단은 제대로 적중해가지고 조선미녀, 스킨 천사 등 인디 K뷰티 브랜드, 유명 브랜드 말고 인디 브랜드네요. 미국에서 히트를 치자 실리콘2의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2 매출은 2020년 994억 원에서 지난해 3,429억 원으로 3년 새 매출이 3.5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광주 쪽인 모양인데 실리콘2 웨어하우스 물류창고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분기에 1,20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2.6%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이거는 상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74.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꽤 많이 증가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 원가가 거의 유사하게 132.7%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1% 차이에서 매출 총이익은 한 0.4% 차이가 나네요. 판매관리비가 33.6%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193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27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나오냐?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라는 게 사실은 매출 원가나 똑같은 개념이 되겠어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비 배부 제거자산이 없죠. 상품의 유통만이니까. 그런데 이 매출 증가율하고 매출 원가 증가율이 차이가 0.1%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면은 저희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얼마라도 인상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스루풋율은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로는. 판매관리비 결국 운영경비라는 게 이제 가공비가 없으니까 판매관리비하고 똑같겠죠. 33.6%가 증가했어요.
TOE 생산성으로 보면은 전년도 1.7에서 2.96이니까 거의 1.26, 126%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보는 관점이 약간 틀릴 뿐입니다. 용어가 틀리고 유통업은 원가회계나 스루풋 회계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스루풋 용어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루풋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밑에 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취득원가에서 평가 충당금을 뺀 금액이 이제 장부 가격이니까 658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280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24억이 증가했고요. 매출 급증에 따라 재고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매우 부정적인 예측을 좀 하게 됩니다. 분석자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돼야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재고자산 변동액이 마이너스 28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품 매입액이 1205억 원, 두 개 더한 것이 매출 원가 재료비로서 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고의 증가는 매출 원가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출이익이 좀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되게 되죠. 스루풋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이 매출원가 산식 앞장에 나와 있었을 텐데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 상품 매출원가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하고 판매 관리하고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증가액을 검증을 해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가액은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셨지만은 280억이 증가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는데 288억 3,500만 원이에요. 차이가 8억 1,500만 원이고 전년도에도 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추적이 안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도 아니고요.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뭔지 전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적할 단서도 없고요. 이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상품 비용도 PQ 총 상품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겠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9억 5천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39.4%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56명이 증원이 됐어요. 매출이 증가하니까 또 핸들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물류 창고도 굉장히 크던데 평균 임금 예상은 2024년도에 5,3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 인상률이 4.1% 인상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실리콘2 사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회사 규모가 팍 커지면은 또 그다음에 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다 그런다면은 한 6천만 원 선은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5천만 원 정도는 중소기업 성격인데 지금 나중에 가서 주가를 보면은 지금 1조 원대가 넘었는데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노동 생산성 크게 상승했고요. 노동 분배율 거꾸로 내려갔네요.
광고 선전비가 6.3% 증가했고 운반비는 29.7%가 증가했습니다. 병행평가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1.3회전에서 1.4회전 재고가 좀 증가했다고 그러지만 회전율로는 약간 증가했어요. 그 재고가 증가했어도 매출이 더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1개월에 1.5회전 했다고 보더라도 3개월에 1.5회전이면은 1회전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죠. 아니지. 한 1개월치는 아니더라도 한 1.5개월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스루풋은 거꾸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제 제조업에서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상품 유통업에도 일단은 똑같이 적용을 해 봅니다. 생산성 125.8%나 상승했고, 근데 문제는 레버리지율이 42.1%로 11.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재고 증가액도 꽤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매출 채권에게도 잠겨 있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은 역방향인데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수급분율은 하락했다. 그러면은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또 인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량으로도 산출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입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뒤에서 얘기하죠. 그 아이템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일일이 품목별로 재고 회전율을 하겠습니까 하는데 인간의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뭔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K비트를 하더라도 뭔가 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산화가 된 세상에 이거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수기 시절 때는 뭐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할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왜 갑자기 먹통이 됐나? 예, 잠깐 이 먹통이 됐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들은 제조업은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원재료 매입을 통한 생산이 아닌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에 대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아니 원재료 가격 얘기하랬더니 이게 선생이 바람풍 하더라도 제자가 바람풍으로 발음해야 되듯이 제조업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메뉴를 표현한 거니까 상품 유통업은 원재료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상품 매입액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IQ 두 자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IQ 두 자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도 똑같이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 제조업에서도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도 표시해 주는 회사가 있고 거기다가 건설업 같은 경우 또 외주비가 자기네들 크게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주 단가도 표현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여기 바리바리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SKU라는 용어가 이게 참 유통업에서 그 상당히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스톡 키핑 유니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가 그 스톡 키핑 유니트 그러면은 이 재고 보유 유니트라는 얘기인데 그 수가 10,000개 정도 존재하고 있어서 SK별 제공하는 서비스 단위 단가 가격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별 가격 단위 추이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전산화 시대에 내가 대표라면은 뭔가 그룹핑을 해봐 이 사람들아. 응? 그 KBT도 그 저기 이 향수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전체 매입액 나누기 전체 수량 하라 말이야 이 사람들아 포장 단위로. 그러면은 매입 단가 나올 거고 그걸 우리 그냥 그 추세를 보자 이 말이야 추세를. 그리고 판매 단가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렵냐 이거지.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은 공개 안 하겠다는 배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을 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되고 가공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2차 여기 비성분권은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제로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제조업의 기준을 여기도 적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반증을 하려면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을 하락해야 되는데 앞서서 그 표현했듯이 전혀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하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좀 쉽게 넘어가기는 조금 좀 어렵겠고요. 1분기 실적이 전년도 매출액이 3,315억 원인데 1분기 올해 1,209억 원이나 했는데 이게 진도율이 전년 실적에 비해서 1분기에 벌써 36.5%를 달성했어요. 이 기준의 4배를 보는 게 그냥 연간 매출액으로 저는 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특별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감승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 일단 하는 거로 그냥 계획을 세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재고의 증감액을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 1분기에 74.1%나 증가했는데 돈이 여기에 좀 묶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까지만 증가한다. 연말까지. 그러면 재고를 거꾸로 줄여나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식은 1 더하기 300%로 했기 때문에 300으로 입력을 하면은 연말 매출액이 5,793억 정도, 작년에 3,300억 정도 있는데 거의 6천억 정도까지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 재고를 감안했을 때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5,793억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영업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냥 재고 안 따지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한 5,990억인데 이 회사가 회계 쪽에 입김이 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계의 견해대로 5,790억으로 매출 계획을 세우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 한 770억 남는 이익이 나는데 약간 계획보다도 약간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0.3%만 더 매출을 해봐라. 더 추가로. 그 정도 노력 못하겠니? 이제 한 3, 4분기쯤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예측이 되면은 자, 4, 4분기 때 조금 더 매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0.3%를 더 가자 해가지고 5,800억을 한다면 한 785억. 당초 계획보다도 한 15억 정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고요. 스루풋 관점으로는 똑같이 실적은 똑같은데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스루풋은 300%,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하면은 4,800억 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재료비, 이게 상품 재료비죠. 그것도 1 더하기 300% 해도 4,837억 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 매출액을 이렇게 일단은 이 정도 팔면은 매출이 될 것 같다. 이 앞면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OE 기준이나 TVC 기준이나 똑같은 금액인데 우수리 떼고 조금 4,835억 원을 하더라도 스루프 관점에서는 771억 원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일단은 그 연말까지의 재고 회전율이 5.6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품 유통업이라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그 실리콘2의 목표액이 향후 연간 12회전 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에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입금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6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은 5,209억 원 매출을 하게 되면은 861억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스루프상으로는 4,835억 원이고 원가 회계 기준은 5,790억인데 무려 그 955억 원. 요걸 아니면 판매 단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95,500원을 싸게 팔아도 이익이 남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루프 회계는. 이거는 여러 번 제조업에서도 검증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재고 증가 부분을 매출 단가에다가 그냥 넘기게 돼요. 전가를 시킵니다. 재고 증가 부분을. 그러니까 그 재고 증가한 회사 것 가격을 깎아야 돼요. 근데 이제 스루풋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가격을 내려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그래도 남거든요. 나머지 원가 회계는 재고 분담금 그다음에 그 비용 이런 거에서 원가에 다 전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가 계산으로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가에 대한 4분면 통계적인 거로 4분면의 이 결과들이 나오는데 재고가 매우 크게 증가했죠. 이런 경우 74%나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스루풋 회계의 판매가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건 제조업에서만 그렇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판매 단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루풋 회계는. 이것이 이제 스루풋 회계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금 재무제표로서 그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227억 원으로서 9.1% 전년도 3.4%보다도 크게 돈을 더 벌었죠. 그런데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9억 3,6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파이널 온드머니 최종 37억 원의 현금을 저는 잃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뒤에 그 얘기를 하면은 채권자한테 그 차입금을 495억 원을 더 추가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0.4%에서 무려 뭐 한 11% 가까이 그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어요. 이 돈이 재고에 묶여 있고 매출 채권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익이 뭐 크게 100몇 프로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금상으로는 돈을 잃었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주가는 44,300원으로서 전년 동기에 2,296원뿐이 안 했어요. 96원. PBR로 1853%, 18.53배, 1.1배였는데 거의 17.43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거는 저는 이건 다 항상 그 작전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언제 추락할지 걱정이 됩니다. 김성훈 씨가 31.34% 지분 가지고 있고 신은아 씨가 9.81%, 외국인이 그래도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네요. 7.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